오늘은 정부에서 새롭게 발표한 신규 지원금 관련 소식이 있어 영상 빠르게 준비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발표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시니어님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또 관심 있으실 내용들만 선별해서 오늘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정책 중에는 대표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 매월 15만 원씩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부에서 새롭게 발표한 2016 예산안, 어떠한 새로운 지원금들이 있고 또 우리 시니어님들께 해당되는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누구에게 얼마씩 준다는 것인지까지 오늘 확실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내용은 우리 시니어님들 뿐만 아니라 시니어님들의 자녀분들과 손주분들께도 해당되는 신규 지원금 내용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주변 분들께도 영상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새롭게 생겨난 지원금들 관련하여 우리 시니어님들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신규 지원금 관련 내용은 그냥 뜬 소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정부가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초혁신 경제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 관행적 지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다라고 했는데요. 중점 투자 방향은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 기존 51조 원에서 72조 원으로 재정을 41% 더 늘리고요. 두 번째,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기존 144조 원에서 175조 원으로 재정을 22% 더 확대합니다. 세 번째, 국민 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는 기존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재정을 18% 더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롭게 발표한 내용 중 우리 시니어님들과 또 우리 시니어님들의 가족분들께서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녀 또는 손주분들께 알려주셔야 하는 청년 미래적금에 대한 정보부터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청년 미래적금이라는 걸 새롭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대상자는 이렇습니다.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면서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이 대상인데요. 가끔 제가 이 청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댓글로 이거 남자만 해당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여자, 남자 모두 해당되는 거니 이 점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월 50만 원 한도 내로 저축을 하면 정부가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12%, 소상공인 종사자에게는 6%를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게 되는 거냐?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월 50만 원씩 납입기한 3년 동안 저축을 하면 정부 지원금 216만 원을 더 챙겨준다는 건데요. 그럼 총 2016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근속 인센티브라는 게 지급이 되는데요. 정부가 2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을 더 준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시니어님들 가족 중에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있으시다면 남들이랑 똑같이 적금을 부어도 정부에서 216만 원 또는 720만 원씩 추가 지원금을 이 적금에 더 얹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이 점 참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아침 또는 점심에 대한 월 4만 원 상당의 식비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일명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시범 사업입니다. 기업은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요. 직장인 1,000원의 아침밥과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이 있습니다.
우선 직장인 1,000원의 아침밥은 쌀을 활용한 일반식 또는 간편식 등을 한 끼당 1,000원에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은 근로지 내에 외식 업종에서 점심시간에 결제한 금액의 20%를 할인 지원해 준다는 건데요. 월 4만 원의 한도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인구 감소 지역 중소기업 직장인의 복리후생 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기대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한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청년 주거 지원도 확대된다고 발표했는데요. 저소득 청년에게는 월세 20만 원을 24개월 동안 지원한다고 하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우리 시니어님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우선 노인 일자리에 대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115만 개로 더 늘린다는 내용인데요. 기존 100만 개에서 5만 개를 더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업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정부가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는 내용의 고령자 통합 장려금도 신설된다고 하는데요. 기업에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월 3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죠. 또한 필요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기본 생필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도 신설이 됐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는 50억 원이 신규 편성된다고 하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구나 기본 보장 코너에 방문을 하면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생필품은 2만 원에서 3만 원 한도 내에서 제공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누구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식품 키트, 쌀, 마스크, 라면, 통조림, 우유, 휴지, 비누, 목욕용품 등 이러한 것들을 누구에게나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누가 자기 돈으로 사려고 하겠어요? 필요할 때마다 가서 받아오면 되잖아요. 이게 무제한으로 계속 방문해서 받아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횟수 제한이 있는지는 따로 공지된 바는 아직 없지만 어쨌든 누구나에게 제공이 되고 또 2, 3만 원 한도 내에서 제공이 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동일인이 2회 이상 방문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 상담 후 지원 가능한 복지 서비스와도 연결을 시켜준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한 기대 효과에 대해 정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존 복지제도를 모르거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먹거리, 생필품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사회복지 상담 연계로 사각지대에 위치한 사람을 적극 발굴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시니어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으로 1인당 월 15만 원씩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일명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 전체로 확대되는 것까지 현재 고려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내년, 그러니까 26년에 인구 감소 지역 6개 군에 총 2천억 원을 투입해서 주민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원은 어디에서 다 마련을 하냐?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활용해서 마련하는 것이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지역자원시설세가 또 뭐냐? 원전과 화력발전소 등 환경유해시설 운영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이 지방세를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한다고 합니다. 즉, 주민들이 불편과 위험을 감수함에 따라 사업자에게 거두어들인 세금인 만큼 다시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건데요. 현재 원자력 발전소가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아직 어떻게 재원이 마련된다라는 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방향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매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우리 시니어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반값 여행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를 위한 예산으로는 65억 원이 신규 편성된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관광객이 사용한 여행 경비의 절반을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사후 환급해 준다는 건데요. 1인 여행은 10만 원이 한도이고 2인 이상 가족 또는 팀은 20만 원 한도입니다.
환급액은 국가가 30%, 해당 지자체가 70%로 함께 부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인구 감소 지역의 관광객을 늘리고 또 지역사랑 상품권 환급을 통해 해당 지역의 재방문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한다고 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 정책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 나이 들어 아프고 병이 나면 살던 집에서 계속 살지 못하고 병원이나 시설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러실 필요 없이 원래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입니다.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기존 71억 원이었던 예산도 777억 원으로 더 늘린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시니어님들을 위한 정책으로 어르신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 지원도 새롭게 생겨났는데요. 여기에는 7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럼 뭘 지원해 주는 거냐? 거주지 주변에 있는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양로원, 자치센터 등에서 열리는 스포츠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 수요와 특색을 반영한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도 공모한다고 하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 100만 명에게 스포츠 강좌 무료 수강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 또 소득 요건 같은 거 보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과 전혀 무관하게 65세 이상 어르신 100만 명이 해당되신다고 하니 이 점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정부에서 새롭게 발표한 2016 예산안에 대한 정보 알려드렸는데요. 정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시니어님들과 또 시니어님들의 가족분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내용들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에 대해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